47대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로 소통과 역전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습니다. 본격적인 유세 활동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소통선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부원을 모집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고 조치에 대한 입장과 공약에 대한 얘기를 소통선본의 김정재 정 후보, 원승욱 부후보와 스튜디오에서 나눠봤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에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강좌수와 기숙사 수용률 등 우리 학교의 지표가 작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학교의 재정회계 지표가 서울 소재 사립대학 26개 중 6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을 받아 이화여대, 한양대와 함께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 발표는 교육부에 의해 이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위클리 뉴스의 황주호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기입니다. 파기는 계약이나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약에 대한, 특히 대선 공약 파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학교 47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면 교사의 대상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BBS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47대 총학 선거 후보인 두 선거운동본부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소통선본의 인터뷰는 잠시 후 들려드릴 거고요.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투표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역전과 소통 두 선거운동본부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47대 총학생회 선거에 역전과 소통 두 선본이 후보로 등록됐다고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역전 선본에서는 정치외교학과 3학년 윤준호 정후보와 자동차공학과 3학년 이인준 부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소통선본에서는 사법학 4학년 김정재 정후보와 국제통상학과 3학년 원승욱 부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총학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면 각 선본당 추천 인수가 100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소통 1323명, 역전은 1227명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제47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소통선거운동본부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통선본이 지난달 30일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공고를 한 것을 적발해 징계를 주었다고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소통선본은 우리 학교 선거시행세칙 제45조인 사전선거운동,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해당돼 경고 1회를 받았으며 경고를 3회 받으면 선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번 경고 조치에 따라 소통은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동안 학교 밖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에 공개 사과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선본과 어제 저녁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0분 조금 넘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47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신 소통선거운동본부의 김정재 정후보와 원승욱 부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유세 전인데요. 네. 우선 선본 소통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두 후보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통의 감도를 높이자라는 슬로건으로 제47대 총학생회 정후보 법학부 08학번 김정재, 저는 부후보 국제통상학과 08학번 원승욱이랍니다. 김정재 정후보님과 원승욱 부후보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약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녹음은 10분 정도 진행될 거고요. 우선 공약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문제인데요. 항상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시면 등록금 얘기 많이 들으시죠. 2012학년도에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에 13학년도에 2.3%, 14년도에 0.2%가 등록금 인하가 됐습니다.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이 인하가 됐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또 한 번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등록금 인하는 항상 나오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등록금이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항상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죠. 반값 등록금도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이행되지도 않고 있고, 저희도
등록금이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예.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예. 그리고 저희 학교도 최근에 많은 예. 양은 아니지만 계속 인하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약 내건 것 중에도 등록금 인하 그리고 간접적 등록금 인하라고도 예. 내걸었었는데 예. 그 학우분들이 많이 좀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특히 간접적이 무슨 뜻일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의미는 간접적이라는 게 체감할 수 있는 예. 등록금 인하를 한번 실현해 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수치상으로는 인하가 안 되더라도 체감으로는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이슈화됐던 것들 중에 보면 예. 인쇄비가 인상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인쇄비 인상된 것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결국 학우들 지갑 속에서 나가는 돈이고 예.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등록금이라고 예. 저희는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가 등록금 인하에 관련해서 복사비, 인쇄비 그것도 인상되는 것을 막겠다. 예. 최소한 인상은 막겠다. 동결을 시키거나 예. 정말 이상적인 것은 인하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인하시키고 싶은데 예. 학교 입장에서도 그것을 인하를 시키면 예. 다른 학부들의 이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예.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학교 사정도 힘들다고 항상 하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인하율이 좀 주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은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의 인하 폭이라든지 그 동결 그 살행라고 할까요? 그걸 들면서 분명히 인하를 잘 안 해줄 거란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한 전략은 아직은 따로 없으시고요. 특별한 뭐 계획이라든지.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 등록금을 인하를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달라. 보다는 등록금을 최소한 인상을 시키지 않겠다. 인하는 못하더라도 인상시키지는 않겠다. 동결하는 방향으로 꼭 최소한 동결이고 그 이상으로 인하를 바라고 있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인상은 막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간접적이라는 표현 사용하셨는데 이제 체감 등록금 인하 이걸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체감이라고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아직은 후보자 입장이긴 하지만 만약 이제 투표 이후에 바로 당선이 된다면 그냥 바로 당선됐다 그냥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수요조사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 이제 단과대의 이제 협조를 통해서 저희 총학생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과대에서 최소한 그 단과대 재학생의 80% 이상 설문을 꼭 열심히 이제 뛰어서 받아달라고 이제 협조를 부탁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적정한 그 선을 찾아서 등록금 그 심의에서 저희가 그 의견을 많이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만 갈 게 아니라 각 단과대에서도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걸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인쇄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인상이 된 거죠? 40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음 학기부터 40원으로 인상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또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또 확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거를 인하를 다시 그러니까 원상복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현행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장당 20원. 장당 20원. 현행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학교 측에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하는 말은 업체 측에서 20원에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40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 측도 업체 요구를 맞춰주다 보니까 인상시키게 된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방적인 통보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거를 많이 학생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40원이라는 게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지금 인상률이 20원에서 40원이면 100%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이게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업체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는 동결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동결을 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하셨고요. 잠깐 뭐 논란이 됐던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으로 이제 경고 조치를 한번 받으셨는데요. 예. 10월 31일 날 선거 후보자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통 선보원께서는 예. 세칙 제25조 1항에 의거해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간이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 관련해서는 예. 우선 저희가 사과문까지 게시를 했고 이제 예. 오늘 중으로 모두 이제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25조 1항에 의해서 예. 징계를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 총학생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 저희한테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 관한 사항이 예. 세칙 45조에 의해서 예. 저희 이제 통신을 이용한 사전 선거 예. 운동 행위이다. 예. 그래서 경고 1회를 부여를 했는데 예. 저희가 파악했을 땐 예. 저희가 문제가 됐던 사항이 예. 사전 선거 운동 행위가 아니라 그 25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 허가받지 않은 모집 공고 예. 행위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 경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경고 예. 받는 건 인정을 하지만 세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고의 그 예. 이유가 예. 다르다. 예. 그리고 모르는 학우들이 봤을 땐 예. 모집 공고 행위, 허가받지 않은 모집 공고 예. 행위와 사전 선거 운동 행위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 뭐 제가 더 여기서 파고 들어가도 어차피 경고를 받기로 인정을 한 것이고 예. 그렇다 해서 그냥 제가 그냥 이의 제기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또 똑같이 다른 예.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서 일단락지었습니다. 일단은 잘못을 인정을 하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다시 공약으로 돌아와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인기 교과목의 분반 증설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많이들 실패해왔던 그런 요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일단 예. 질문에서 그 예. 인기 교과목의 확충 그런 예.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내건 것은 예. 그 인기 교과목 그러면 저희가 필수 교과목 말씀하시는 필수 거죠? 전공 교과목 예. 그쪽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솔직히 인기 교과목들이 전공이든 교양이든 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교양을 만약에 인기 교과목을 이제 저희가 예. 수요 조사를 해서 예. 많은 건 늘리겠다라고 하면 예. 이게 학문을 배우는 대학교에서 그렇죠. 인기 과목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예. 과목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예. 인기 없는 과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폐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방지하고자 예. 교양까지는 저희가 공약에 내걸지는 않고 예. 우선적으로 필수 전공에서도 특히 예. 졸업 이수 관련해서 예. 항상 학생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예. 이거를 들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번 학기 그 학기만 열리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예. 당해 학기에만. 예. 근데 수강 신청을 못해서 예. 나는 4학년 1학기인데 예. 이번 학기에 못 들으면 4학년 2학기 되고 그 이후에 이 과목 하나 때문에 또는 몇 가지 과목 때문에 졸업을 예.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기 있는 학부과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자에 한해서는 다른 날짜에 수강 신청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4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어느 정도 보완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그 정도는 이제 보완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이외에 이공계 부분 이제 자연대 예. 쪽에도 실험 과목이나 예. 그런 과목들을 보면 그런 과목들은 뭐 인원을 늘린다라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제 지인 중에도 이제 자연대에서 실험 과목 듣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예. 그 들어보면 실험 과목은 이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수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20명 이내로 해서 예. 그 실험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실험실이 모자르다 이렇게 예. 해도 될 수 있지만 분반을 시간표를 잘 편성을 해서 분반을 늘리게 된다면 예. 그렇게 수업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적어질 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미리 어떤 교과목이 특히나 더 수요가 예. 많이 되고 또 교과목이 그 분반이 부족한가 예,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려고 하고 뭐 있습니다. 수요 조사부터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학교 측에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학교에 수요조사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항상 수강 신청을 하면 그렇죠. 어느 예. 과목이 많이 몰리고 예. 그 과목에 대해서 뭐 교학팀에 추가적으로 예. 찾아와서 뭐 너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해 주었다든지 그런 예. 것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과목들이 추려지게 되면 그 과목들에 대해서 각 그 단과대 교학팀이나 예. 그 관련 관계자 직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반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거의 뭐 정 후보님께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 부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후보 등록 공고를 보니까 출마 소견문에서 소통의 장을 충분히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소견문에서. 예. 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 몇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학생의 게시판을 만드는 예. 거 하나랑요. 예. 그리고 이제 모바일 어플로 해가지고 예. 학생들이 이제 의견을 듣는 걸로 있어요. 총학생의 어플을 만드시는 거죠? 예. 예. 총학생 어플, 학생 모바일 어플. 학생 모바일 예. 어플이요? 거기다 예. 지금 오늘도 또 가서 여쭤보긴 했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그 푸시 기능 있잖아요. 예. 어플 같은 거는 이 푸시 기능으로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있는 카카오 페이지 그걸로 이제 카카오 페이지는 혹시 정 후보한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그런데 예. 그 건국대학교에서도 이미 실행 중인 것이기도 하고 예. 저희 모두 카카오톡은 모두들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거기 보면 플러스 친구라는 그 플러스 제도가 친구요?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그 플러스 친구랑 비슷한 건데 옐로우 예. 아이디라고 예. 이제 그게 무료로 개설이 돼요. 아, 예. 근데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그 학교 총학생회 그걸 개설을 해서 예. 그쪽에서 플러스 친구처럼 예. 우리 사용자들이 그 우리 학교 만약에 총학생회가 있다면 국민대학교 친구를 추가하게 되면 예.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도 있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문자 메시지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뭐 예, 확인은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좀 예. 그냥 보고 넘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카카오톡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예.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소통의 창구로 저희가 지금 새로 생각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좀 많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희가 지금 예.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제도 중에 또 하나는 예. 이제 중은위 회의에 예. 좀 일반 이제 보통 우리의 대표자가 아닌 학생들도 예. 그 회의에 참가하게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0월 대학 정보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연구비는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국외 학술지 논문 건수는 작년과 동일한 3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학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국외 학술지 평균 논문 실적은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한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 실적과 연구비 등 20개 항목을 지난달 30일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시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지난 연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지난해 약 600만 원에서 160만 원 가량이 오른 76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전체 연구비는 약 400억 원이었으며 2012년도에 비해 630억 원 정도 가량이 올랐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지난 연도 연구비 평균은 약 263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전임교원 1인당 국외 학술지 논문 실적은 0.3편으로 기록됐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전문 학술지 평균 논문 실적은 0.355편으로 전년 0.308편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정부의 연구비 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와 연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 뉴스 신민규입니다. 우리 학교의 이번 학기 소규모 강좌 수가 전년도에 비해 4강좌가 줄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올해 2학기 소규모 강좌 비율이 41.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대학 알림이를 통해 밝혔습니다. 소규모 강좌는 수강 인원이 20명 이하인 강좌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년도 같은 학기에 비해 총 강좌 수가 3강좌 늘어났으며 소규모 강좌는 4강좌가 줄었습니다.
우리 학교 소규모 강좌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교무팀 최강원 과장은 폐강 등의 이유로 세뇌 강좌 정도는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으며 오차 범위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작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10.6%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보다 전체 재학생은 90명 늘었으며 기숙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9명이 늘었습니다. 이 중 교내와 교외 일반 생활관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올해 증가한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79명은 모두 학군단 생활관에서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의 재정 회계 지표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 6번째로 높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전국 사립대학 재정 회계 지표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평균 3.67점을 받아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서울 소재 26개 사립대학 중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는 흐린 가운데 서늘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는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BBS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